여행 중 마주한 건축물, 그 모두가 놀잇감이 되는 집놀이,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유럽의 오래된 지역을 가게 되면 오다 가다 수많은 옛날 양식 건물을 접하게 됩니다. 이들 건물 상당수가 장식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이 장식을 가지고 놀아볼까 합니다. 다른 집놀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놀이 역시 뷰필터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뷰필터라 함은 대상물을 조명하는 일종의 기준 틀입니다. 볼거리, 느낄거리, 생각거리를 생기게 해줍니다. 참고로 집놀이 시즌1에 사용되는 뷰필터는 총 10개 아이템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놀이에는 이 중 하나인 꾸미기라는 아이템이 사용됩니다. 뷰필터 꾸미기를 도구로 유럽 옛날 건물의 장식 갖고 놀기, 이번 영상의 부제입니다. 꾸미기는 무엇이고 장식을 갖고 논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먼저 꾸미기부터 봅니다. 중세시대에 지어진 건물의 모습입니다. 건물의 인면이 장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 장식을 모두 걷어내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아주 딴판이 되지요. 말 그대로 보잘것없는 건물이 되고 맙니다. 이 변화를 보면서 장식의 역할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눈길을 잡습니다. 돋보이게도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건물에 사는 사람, 관찰하는 사람 모두가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 눈에 안에 사는 사람이 근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안에 사는 사람의 경우 자기 스스로를 근엄한 존재로 인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식이 일정한 조건을 조성합니다. 이에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지요. 장식의 여러 역할 중 이 대목에 주목합니다.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일련의 과정으로 재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건물 외관에 장식이 더해진다. 그러면서 색이 입혀진다. 그 색채에 따라 건물을 대하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 혹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굳이 성격을 규정하자면 서양 전통 건물의 장식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특수한 상황, 그의 전개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꾸미기라 했지요. 놀이 도구라는 뷰필터, 그 아이템의 하나라는 꾸미기. 그렇습니다. 꾸미기가 바로 이 과정을 가리킵니다. 편의를 위해 이 과정을 짧은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명 꾸미기 공식이 되겠습니다. 장식이 더해진다. 특색이 생긴다. 그에 따른 정서가 생긴다. 또 다른 물음 중 하나였습니다. 장식을 어떻게 갖고 논다는 것이냐. 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꾸미기 공식에 기초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서양 전통 건물 외관에 놓인 장식에 뷰필터 꾸미기를 비춥니다. 그런 다음 꾸미기 공식대로 실제 구현되고 있는지 봅니다. 둘째, 내용을 밝힌다. 무엇이 어떻게 더해지는지, 그래서 어떤 특색이, 어떤 정서가 생겨나는지를 따집니다. 이를 위해 갖가지 추정을 합니다. 이때 기술 하나를 동원합니다. 집놀이 필살기 뇌피셜입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한 추측, 이에 의지해 한껏 달립니다. 각양각색, 관련 키워드입니다. 다음과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다. 각각의 고유성에 집중하라. 단언컨대 서양의 전통 양식을 따르는 건물 대다수가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들 과정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놀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봅니다. 기둥 형식을 취하고 있는 장식물, 둥근 아치 모양, 삼각 모양의 장식물, 수평 띠 모양의 장식물, 꽃, 깃발 모양의 조각물, 사람, 동물 모양의 장식물, 벽면 전체가 온갖 장식으로 도배된 듯하다. 이런 이미지는 꾸미기 공식에 비추어 볼 때 장식 더해지기에 따라 생긴 특색에 해당할 수 있겠다. 예사롭지가 않다. 특별하다. 특별한 건물로, 더불어 특별한 사람이 사는 건물로 다가온다. 이런 나의 느낌은 소위 특색에서 촉발된 정서, 이쯤 되겠다. 장식의 이런 면 저런 면을 면밀히 살핀다. 그러던 중 조각물 자체의 미려함에 꽂힌다. 곱디고 온 꽃과 꽃잎 등이 소재다. 실제 모양 그대로 재현되었다.
이 모양을 보고 아름답다 느끼는 사람이 나뿐이겠는가? 장식의 화려함에 꽂힌다. 조각물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모양 그대로 작은 부분까지 아주 정밀하게 제작되었다. 표현 요소가 많은 것이다. 이런 조각물이 한두 개가 아니다. 양이 많다. 종류도 많다. 다채로움이 더해진 것이다. 그러니 화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느낌은 풍요로움까지로 이어진다. 그저 그런 풍요로움이 아니다. 차고 넘칠 정도의 풍요로움이다. 아름다움, 화려함, 풍요로움이 바로 꾸미기 공식이 가리키는 특색이 되겠다. 이 특색이 어떤 정서를 촉발할지에 대한 물음과 함께 뇌피셜을 이어간다. 건물에 사는 누군가는 자신의 외모가 아름답게 보여질 것이라 믿을 수 있겠다. 자기 자신을 이것저것 많은 것을 가진 대단한 존재로 인식할 수도 있겠다. 누군가는 자신이 하는 짓이 우아하다 느낄 수 있겠다. 더 나아가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겠다. 가령 이런 것이 아닐까. 누군가 은으로 제작된 화려한 촛대가 놓인 식탁, 잘 차려진 식기 세트 앞에서 시종들이 순서대로 올려주는 음식을 먹는다고 치자. 먹는다는 짓이 우아해지지 않는가? 그 짓을 하는 사람은 존귀해지지 않는가? 이와 같은 이치가 아니겠는가? 한쪽 구석, 땅바닥에 앉아 손에 든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경우와 같겠는가? 살기 위한 절박함, 간절함, 비루함, 이런 정서와 대비되지 않는가? 정신적 충족, 이들 정서를 관통하는 컨셉이 아닐까 싶다. 장식물을 보며 정성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러 명이 달려들어 깨고 갈고 이 짓을 수도 없이 반복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수년 동안 그리했음이 틀림없다. 엄청 공을 들인 것이다. 그만큼 급이 다르게 느껴진다. 등급이 더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 한둘이 아니다.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장식물의 재료에 꽂힌다. 재료인 돌에 등급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옷의 원단이 실크부터 나일론으로 나뉘듯이 실크가 200수, 300수로 나뉘듯이 말이다. 곱씹어보니 진짜 그럴 법하다. 돌이 대리석부터 화강암, 석회암을 거쳐 사암까지 경도가 다르고 결 모양도 다르지 않은가? 품질이 다르지 않은가? 눈앞에 있는 장식물의 경우 재료가 대리석이다. 곱다. 미려한 결을 가지고 있다. 인건비도 그렇고 재료비도 그렇고 값이 더 나갈 게 분명하다. 더해지기다. 등급이 더해진 것이다. 등급 더해지기. 굳이 짚자면 장식이 가져다주는 특색이다. 이 특색이 어떤 정서를 촉발할지에 대한 물음과 함께 뇌피셜이 이어진다. 건물에 사는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급이 다른 존재로 인식할 수도 있겠다. 스스로를 그 등급에 걸맞는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으쓱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정서, 정신적 충족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그 한 단면일 수 있겠다. 건물 중앙부에 자리하고 있는 삼각 모양의 구조물이 눈에 들어온다. 기둥들과 한 조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밑부분의 기둥들이 삼각 모양의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꼴이다. 이들 모두 단순히 건물에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모양만 내고 있는 장식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이들을 보며 의도가 무언지 묻는다. 관련하여 뇌피셜을 이어간다. 이들 장식의 원조는 신전이라. 복소의 기둥, 그 위에 놓인 기다란 수평 부재와 삼각 모양의 구조물, 이들로 구성된 신전 말이다. 신의 권위를 빌려온 것이라. 이것을 가져다 붙임으로써 더불어 높아지고 싶은 것이라. 의미를 더한 것이다. 신분 상승을 기대하며 말이다. 이 썰대로라면 건물에 사는 누군가는 이럴 수 있겠다. 초월적 존재와 가까워졌다며 키드득거릴 수도 있겠다. 너희와 다르다며 거드름을 피울 수도 있겠다. 정신적 충족, 하나 더 추가다. 커다란 벽면 전체에 고급진 재질의 돌이 발라져 있다. 여러 장식물로 벽체가 채워져 있다. 한마디로 거창하다. 전면부 벽체의 특이한 구조가 눈길을 끈다.
뒤에 몸체가 따로 있다. 거기에 거대한 규모의 벽체가 붙어 있는 식이다. 벽체 자체가 장식물인 셈이다. 지금까지 본 몇 개의 조각물이 건물에 붙는 경우와 달리 큰 스케일의 장식이 더해진 것이다. 제법 규모가 있는 광장과 마주하고 있다. 덕분에 폼이 난다. 만약 건물이 좁은 도로와 면하고 있다면 이런 점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광장을 거대한 벽체가 상대하고 있다. 이런 벽체가 아니었다면 제대로 자세가 안 나올 뻔했다. 광장의 기세에 눌릴 뻔했다. 덩치를 키웠다. 그것을 잘 치장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름의 격을 갖추도록 했다. 그 격을 유지토록 했다. 큰 교회로 존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특색에 의해 촉발되는 정서, 간단하지 않은가? 교회를 얕볼 수 없게 되지 않았는가? 종사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보니 몸체와 분리된 치장된 벽체, 일명 장식 벽체, 이것 그동안 꽤나 본 것 같다. 휴대폰 속 앨범을 뒤적여 같은 유형들을 찾아본다. 그러던 중에 보물단지를 발견한다. 이태리 베니스 파일이다. 커다란 수로변을 따라 서 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몽땅 다 그 유형이 아닌가.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건물의 정면으로 추정되는 부위에 건물 몸체와 분리된 듯한 벽체가 있다. 벽체면 전체에 돌이 발라져 있다. 기둥, 수평띠를 포함한 각종 조각물로 채워진다. 장식 더해지기를 통한 격 챙기기, 딱 이것 아닌가. 관심법을 통해 건물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참고로 관심법은 뇌피셜에 포함된 비장의 기술 중 하나이다. 각축을 버린다고나 할까. 앞다투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것 같다. 위세를 과시하려는 것 같기도 하다. 다들 한 가락씩 하고 있는지라 딱히 처지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혹시 이들 건물의 주인 중 누군가는 쟁쟁한 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에 만족할 수 있겠다. 혹시 누군가는 이 그룹에 낀 것으로, 그 일원이 된 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겠다. 누구인가는 커다란 수로에 적절히 맞서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정서의 실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다. 소위 장식 벽체가 가져다주는 특색으로부터 촉발된 정신적 충족.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옛날 건물의 장식,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님 기껏해야 눈요기 정도의 대상이었겠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저렇게 맞추어 보는 소재가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재가 됩니다. 집놀이 버전으로는 놀잇감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놀잇감입니까? 장식물의 이런저런 내막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뿐입니까? 이를 통해 어느 세계인가를 들여다보게도 되지 않습니까? 꽤 유익한 놀잇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이요? 글쎄요, 그건 대상이 공부감일 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눈요기 플러스 알파, 집놀이의 슬로건입니다. 눈요기에 머물지 말고 다른 재미를 더 챙겨보자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뷰 필터, 꾸미기를 도구로 한 집놀이, 딱 이게 그 알파가 아니겠습니까? 눈요기 플러스 알파가 유럽 여행을 보다 알차게 해줄 것이라는 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행 준비물로 집놀이 이것 꼭 챙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꾸미기를 도구로 한 집놀이 잘 활용하여 집놀이가 가져다주는 혜택 꼭 누려보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집 갖고 놀자 시즌1 서양 전통건축 꾸미기 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